배우고 보여주고 수용하자. 엔잡 라이브.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라이프팩 엘리먼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때요? 어, 뭔가 모르게 먹었더니 너무 좋은 느낌이 드시나요? 네,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왜 좋은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면 훨씬 더 체감을 많이 하실 거고, 아직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짧은 세션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에 변경된 TRME 패키지에서 라이프팩이 필수 제품으로 묶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지금 큐바디를 진행하는 중에도 점프 스타트 윈이 나오지 않을 때 라이프팩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신진대사가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짧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신진대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흔하게 듣는 단어죠, 사실. 신진대사, 대사. 근데 대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고 하니, 짧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먹은 것을 잘 소화해서 에너지로 만들고 남은 것을 배출해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떤 한 그 유전학자는 암은 암마저도 대사 질환이며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기 때문에 대사만 바로 되면 암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생기는 모든 질병,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 몸 자체에서 생기는 모든 질병을 컨트롤하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대사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먹은 것을 잘 에너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들이 원료라고 했을 때, 내 몸속에 있는 공장들에게, 원료를, 땔감을 가져다 주고, 그 가져다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뭔가 내가 이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펌핑 역할을 해주고, 남은 부산물들은 처리하는 것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사는 내가 내 몸에서 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들어간다 그래서 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반해주고 불을 붙여주고 태워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는 종합 영양제 우리가 되게 많이 흔하게 얘기를 듣고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건 내가 그냥 원래 안 먹어도 괜찮은데 그냥 추가로 먹는 거야, 영양제로 먹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음식 안에서든 어떤 영양제를 통해서든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만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잘 적시적소에 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걸 제자리에 쓰게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남은 것들을 버리는 이 모든 과정들의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비타민 미네랄이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에 있어서 비타민 미네랄은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반드시 대사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스타트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의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뭐 비타민 B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단 하나가 아니라 비타민 B는 1, 2, 3, 5, 6, 7, 9, 12 이렇게 8가지로 지금 묶어져 있는데 요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고 해서 비타민 군이라고 얘기하고요. B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B군을 제외하고 뭐 비타민 A, C, D, E, K
되게 여러 종류의 비타민들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타민 종류들 뿐만 아니라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미네랄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이죠.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영양제가 잘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섭취했냐라고 보면 혹은 또 이 영양제를 안 드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이 영양 보충을 하나라고 여쭤보면 밥이 보약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영양제를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 먹어도 괜찮아. 그건 굳이 먹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이거 보이세요? 사진? 너무 맛있어 식사 혹시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네. 네. 아, 한의사가 저도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네. 밥이 보약이다. 네. 네, 이 지금 식탁이 제가 엄청 열심히 서치했어요. 저의 밥상은 아니고요. 임금님 수라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정식 집의 한상 차림이거든요. 그래서 12첩 반상이 놓여져 있는데 이 12첩 반상 임금님 수라상에 한 끼 영양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탄단지를 제외하고 비타민 미네랄을 얼마나 섭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 사진을 찾아서 챗 GPT한테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식탁에서 한 사람이 먹는 비타민 미네랄을 이 정도 섭취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도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 A도 있고요, C도 있고요, B군도 있고요, 마그네슘도 있고, 아연도 있고, 철분도 있고, 칼슘도 있고, 뭐 D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끼를 막 진짜 요즘 이렇게 막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12천 반상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 이 한 끼에 들어가 있는 많은 영양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영양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대요. 비타민 D도 부족하고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군이 다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식 한상 차림, 사실 여기에 빠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탄단지가 있어 보이는 이 식단 안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임금님 수라상에서도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 섭취를 따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뿐만이 아니라 내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 대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요. 이 우물에 꽉 채워질 만큼 똑같은 수준, 필요한 양, 하루에 필요한 100%의 양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부족한 양만큼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내가 하루에 밥을 2끼를 먹고, 3끼를 먹고, 4끼를 먹어도 내가 먹은 만큼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먹는 것에 비해서 영양소의 밸런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라이프팩 엘리먼트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한국인의 밥상에서 특히 부족한 것들을 보셨나요? 나라별로 내가 주로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특히 부족한 식단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특별히 임금님 수라상이 저렇게 잘 차려진 12첩 반상 한식 한상이지 쌀을 안 먹는 나라도 있고요. 샐러드만 먹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뭐 옥수수만 먹는 나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식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비타민 미네랄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 제품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때려 넣어서 만든 게 종합영양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어떤 그 지식인들은, 전문가들은, 이거 종합영양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과하니까 비타민 B군만 따로 드세요. 비타민 D만 따로 드세요. 비타민 C만 따로 드세요. 이렇게 해서 한 종류 한 종류의 비타민 미네랄들을 따로따로 구입해서 드셨던 분들도 최근에 꽤 많아진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족한 영양소들은 보통 공통적으로 같다 다르다 대부분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 말고 미국 말고 호주 말고 캐나다 말고 우리나라 한국만을 위한
비타민 미네랄을 만든다고 하면 뭐 별 필요 없는 비타민 영양소를 넣어서 단가만 올리느니 정말 우리한테 딱 필요한 것만 넣고 흡수율을 높여보자 라고 설계된 게 각 나라별로 다른 컨셉으로 나오게 된 이 라이프백 엘리먼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한국인을 위한 맞춤 비타민이 그냥 13종 비타민, 9종 미네랄 5가지 부연료만 넣었어도 굉장히 훌륭하고 컨셉에 맞춰진 비타민 미네랄이 될 때 종합 영양제가 될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첫 번째는 비타민 D를 넣었다가 아니라 비타민 D3를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3종 중에서 내가 뼈와 근육이 항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약한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칼슘을 몸속까지 집어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한 결과 비타민 D가 아니라 비타민 3를 먹었을 때 훨씬 더 칼슘의 흡수율이 높구나. 그리고 비타민 K1이 아니라 K2를 먹었을 때 몸속의 뼈와 혈관까지 이 내 몸에 필요한 칼슘을 전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비타민 D, 비타민 K, 그냥 겉에 보이는 넣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흡수 가능한 영양소로 대체해서 넣어준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비타민 K하고 비타민 K1하고 K2는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생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K1은 그냥 이 체내에 짧게 머물다 가는 대신에 짧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 원료이기 때문에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과량으로 떼어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뒤에 성분표를 봤을 때 100%, 200%, 300% 하루 섭취량의 과량으로 넣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많이 넣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내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넣어 있는 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K2는 내가 딱 필요한 양, 적정한 양 100%만 딱 들어가더라도 내 몸속 안에서 2일에서 3일 정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오는 칼슘들이나 마그네슘들을 몸속으로 잘 이동시켜서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 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칼슘을 되게 많이 챙겨 드시지만 사실 비타민 K2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은 현저하게 부족한데 한국인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설계하다 보니까 K2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임금님 수라상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세요? 그 정도로 12첩반상으로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거의 없지 않나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멋진 밥상을 챙겨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대부분의 요즘 현대인들, 진짜 바쁜 현대인들은 이렇게 잘 차려진 반찬, 밥, 국 같이 다 세팅된 음식보다는 배달 음식에 훨씬 더 익숙하고 가공식품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체내에 이 어쩔 수 없이 노폐물과 독소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과 독소들을 배달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체내의 독소들을 배출해내는 미네랄이 있는데 그 미네랄이 바로 몰리브덴이라는 미네랄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다른 나라에는 이 몰리브덴이 들어간 영양소가 잘 없어요. 영양제가 잘 없어요. 똑같은 엘리먼츠여도요, 몰리브덴이 들어가 있는 엘리먼츠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배달 문화가 익숙하고 가공 음식을 훨씬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출시한, 대한민국에 출시한 라이프팩 엘리먼츠에 이 몰리브덴을 180%나 특히 더 많이 특히 더 많이 넣어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베이스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몸속을 스캔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그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낼 수 있었던 이 바이오 스캐너 덕분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넣을 수 있게 되었던 게 바로 이 엘리먼츠를 만나게 된 결과이고요. 이게 실제로 각 나라별로 다른 엘리먼츠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라이프팩 엘리먼츠 한국 버전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인도 버전이에요.
인도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건을 되게 많이 하셔서 육류를 많이 안 드시거든요. 우리나라 엘리먼트에는 철분이 빠져 있어요.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인도 엘리먼트는 철분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너무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미국 엘리먼치예요. 여기는 알약이 작은 대신에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선호도별로 음식의 종류별로 다르게 결국에는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한국에 있는 라이프팩 엘리먼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가장 최적화된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비타민 미네랄 양을 100%로 다 섭취하려면 많이들 보셨죠? 이만큼을 다 섭취해야 되는 걸 하루에 2알이면 끝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파마넥스 영양제 굉장히 많고 라이프팩도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있지만 제가 그거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프리즘 점수를 쟀을 때 600점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하고 지금 한 15일이 지난 상태에 800점대가 나왔잖아요. 차이가 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엘리먼츠를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근데 열심히라고 하는 단어가 별게 아닌 게 원래 파마닉스들은 대부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복약이 2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아침, 저녁 2번 먹게 되어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 하루에 아침은 먹는데 저녁을 까먹거나 아침에는 깜빡하고 안 먹었는데 저녁을 먹게 되거나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항상 하루에 섭취해야 될 양 중에서 절반밖에 섭취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엘리먼츠를 먹었더니 뭐예요? 하루에 한 번만 먹었더니 이렇게 모든 양이 채워지다 보니까 한 번만 잘 챙겨 먹어도 빠르게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아까 비타민 K2 같이 체내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비타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들이 몸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 최근에는 이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1000점 못 만났지만 600점으로 시작해서 근 2달이 되기 직전에 지금 960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흡수율이 빠르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이 라이프팩 엘리먼트. 그리고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엘리먼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한마디로 이 엘리먼트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임금님 수라성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1350원으로 지키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가격이 괜찮지 않나요? 1350원으로 임금님 수라상을 3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까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시고 지금 이 15% 할인할 때 열심히 전달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엔잡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죠?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 엔잡을 한다, 뭐 투잡을 한다. 참 억척스러운 분들입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한 가지 잡하기도 어려운데, 투잡, 엔잡,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되게 극성스럽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한 거죠. 이 엔잡 아카데미를 듣고 또 엔잡을 하고 투잡을 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피곤한 삶을 안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밤에도 9시가 넘었는데 줌에 매달려서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는 엔잡을 그만두기 위해서 엔잡 아카데미를 참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엔잡을 빠른 시간 내에 예, 그만두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뉴스킨북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권을 하고 이제 마지막 권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 이 책을 쓴 저자죠. 네. 보통 저자랑 할 때는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북콘서트처럼? 근데 어찌됐건 제가 첫 번째 시간, 4권의 첫 번째 시간을 저자직강을 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도 뭐 간단히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냥, 그 안에, 요 파트 안에,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내용만 좀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좀 일찍 끝나면, 아유, 저자가 나왔는데 질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질문을 채팅방에 써놓으시면, 제가 빼놓지 않고, 답해 드릴 수 있는 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N잡자였습니다. 한동안 긴 시간 동안 저희 처가 먼저 누스키는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저도 한 1년 넘게 투잡이죠. 그때는 투잡을 하고, 일요일 날에는 거의 누스킨에 몰입하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직장 생활 할 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직장 생활 하니까 이 누구한테 이 사업을 소개하기가 전혀 꺼리낌 없이 내 부인이 하는데 나봐서라도 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강의장에 저녁에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도 그 당시에는 참 투잡이 드물었는데 투잡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가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제가 이제 공유를 좀 하고 할게요. 공유를 어드밴스 코스로 해서 음, 보자. 이거 너무 넓게 잡았네. 이렇게 잡히면 될까요? 책이 좀 보이시죠? 응. 잘 보입니다. 네, 책이 보이죠? 그 첫 장이에요. 첫 장. 레버리지. 그 레버리지 하면 요새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도 엔잡을 하고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오늘 드디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6천이 넘었어요. 음. 여러분들이 주로 듣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디서 듣냐면 코인을 한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요새 또 젊은 분들은 주식 인버스 많이 하죠. 인버스 레버리지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통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 같은 것도 100원 올라가면 레버리지 두 배를 쓰면 200원을 내가 수익을 보는 거고 떨어지면 뭐 두 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100원 손해 나면 200원 손해 나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레버리지 곱셈의 법칙이죠. 이것도 여기서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레버리지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10% 올랐다가 10% 내려가도요. 나는 계속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갖고 주식을 했어요. 레버리지를 두 배를 써가지고 10%가 올랐어. 그러면 얼마가 내가 됩니까? 120만 원이 되죠. 왜냐하면 두 배를 10만 원 올랐는데 두 배로 수익이 나니까 레버리지 두 배를 썼으니까 120만 원이 되죠. 근데 똑같이 10%가 하락했어. 그러면 10만 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2만 원, 120만 원에 10%, 즉 12만 원이 떨어져요. 그럼 98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10만 원이, 다시 10%가 오르면 100만 원에 10%가 오르는 게 아니고 98만 원에 10%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덧셈 뺄셈 하는 거랑은 살짝 다릅니다. 코인을 해보신 분들도 아마 레버리지 많이 쓰셨을 텐데, 코인, 우리가 얘기하는 현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없죠. 주로 선물하신 분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강제 청산되거든요. 이게 모르는 분들도 많겠구나. 하여튼 레버리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기회는 주로 어디서 듣냐면 주식할 때나 코인 할 때 주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업에서 와서는 레버리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레버리지를 이해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번역하면 그냥 지렛대예요. 시소는 아시죠? 시소 타고. 지렛대.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내가 받침대를 밑에 대고 긴 나무로 착 하면 그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지렛대죠. 이 지렛대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지렛대에 원리냐? 뭐 그런 거를 좀 오늘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 이 책에 보면요. 12페이지 보면 아주 쉽게 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레버리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 지렛대 세 개를 그려놨죠. 첫 번째 지렛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진행하면 그냥 내가 누르는 힘, 즉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힘을 눌러야 아주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한 지 뭐 1년, 2년 됐다, 3년 됐다. 그러면 내가 많은 노력을 들인 거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사업 이제 초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뭐 우리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가게를 하더라도 조그만 김밥집을 하더라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레버리지가 적용이 됩니다. 받침점이 오른쪽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보다 성과나 보상이 훨씬 더 들어올리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든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 있든 이게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와 보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건 아니면 요새는 뭐예요? 아르바이트 같은 걸 뭐라 그러나? 무슨 이코노미 해가지고, 기 이코노미 해가지고, 기익세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파스타임 같은 것도 많이들 하죠. 내가 받는 보상이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 윗단계 내가 누른 것보다는 훨씬 더 보상이 적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죠. 근데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케팅을 잘함으로 인해서 내가 들인 노력만큼의 보상을 받게 돼요. 다행히 일반 자영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저희 마케팅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의 이 받침점의 중심은 요 정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잡을 하는데 엔잡을 하는데 내가 누스킨에 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쓰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소개하고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소개하고 뭐 어떤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강의장에 와서 강의도 듣고 이런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 뭐 다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다못해 여기 마트에 아르바이트를 뭐 GS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더라도요. 내가 집에서 옷 입고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 12시부터 2시까지, 4시까지 한다. 그럼 12시 전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거기 다 괜히, 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12시부터 거기서 충분하게 일하는 4시간, 이렇게 일하는 게 GS 마트에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봐보세요. 그 시간만큼의 소득은 잘 부여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루 8시간 한다. 10시간 한다. 10시간만큼 일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예. 자, 근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혼자서 하는 그냥 편하게 월급 받는 게 낫지. 왜 이거를 해야 될까? 해가지고 저희 마케팅에서의 보상은 이 레버리지의 보상, 즉 받침점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점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 열정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성과 보상이 점점점 커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 받침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냐?
그거에 관련된 게 이 4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대부분은 초반에 이 받침점이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본인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받침점이 중간으로 오고 받침점이 점점 왼쪽으로만 조금만 가도 굉장히 많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같은 심, 같은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오는 무게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시소를 해보면 더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린아이가 굉장히 뒤쪽에 앉아도 내가 앞쪽에 앉으면 조그만 아동이 뒤로 좀만 가도 시소를 할 수 있죠. 네, 그 정도로 이 받침점이 어디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받침점이 왼쪽으로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개인 역량,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해요. 어, 우리한테 개인 역량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시작하게 되면 그 개인마다 본인의 네트워크적 성향과 기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초기 성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거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영화를 봤어. 영화를 보면 너무 재밌다고 주변에 막 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 표현력이 알리고는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기질과 성향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질과 성향 플러스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입문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적 기질과 성향이 이 사업을 접하기 이전에 미리 있던 분들은 초반에 굉장히 빨리 본인의 능력보다도 아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거는 어느 순간 차근차근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전직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들은 남한테 표현을 잘한다거나 남한테 말을 많이 한다거나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스스로 또 직관에는 되게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많습니다. 이런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하고 초반에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다녔어요. 특히 이제 제품을 설명을, 아까 좀 전에 제품 설명 들으셨죠? 짧은 시간 내에 그보다 되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고 설명을 했더니 이상하게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제가 권하는 제품을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어느 순간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데 이렇게 아무도 사주지 않지? 그래서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설명을 되게 쉽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선배, 내가 하니까 어차피 쓰는 거 이거 좀 써줘. 나 좀 도와줘. 이랬어요. 제품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참 신기하죠? 사줘요.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더니,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사줘요. 제품 설명은 예전보다 거의 10분의 1도 안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뭔가를 스스로를 변화해 가면서, 이런 역량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꾸준하게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될 여러 가지 지식 같은 것도 그때서부터 하니까 이 제품을 좀 더 신뢰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개인 역량이라고 하는 건 꼭 뭐를 많이 아냐, 뭐 공부를 많이 했냐, 그런 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가 주된 요인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일을 나의 능력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 이 책에 보면, 책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냥 저랑 제가 말하는 걸 그냥 듣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쭉 읽으시면은 들으시게 될 거예요. 아니, 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책처럼 쓰지 않고 그냥 말을 듣는 것처럼 썼어요. 뭐 쭉 읽어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책 중간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여기에 나오는지 저기 어디 나오는지 제가 하도 1년 되니까 또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힘이 센 파리가 영종도 공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LA 공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간단합니다. 영종도 공항에서 LA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 탑승하면 됩니다. 아무리 왕팔이라 그래도요, 지가 날아가지고 LA까지 못 가요. 그쵸? 어디선가 올라타면 편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매번 교육하는 거, 지금 이 엔잡 아카데미야. 뭔가 교육하죠. 물론 다음 달부터는 새롭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전달 받으셨겠지만 다음 달 3월 달부터는 월요일은 지금처럼 교육이 진행될 거고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사업 소개하고 싶은 사람을 이, 이 온라인 공간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지금 이 줌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인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해 주잖아요. 시스템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누군가는 사업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같이 정 안 되겠으면 아마 저 같으면 같이 들을 거예요. 같이 가서 나중에 만나자 해가지고 이어폰 같이 끼고 같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또 설명하고 내가 세부적으로 보상 설명하고 그러고 올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이어폰 끼고 같이 만났든지. 전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이어폰을 이게 하나 꼬다리 꽂으면 두 개로 연결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걸 이어폰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꽂아가지고 같이 보고 막 핸드폰에 있는 거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시스템이 이런 겁니다. 이런 시스템도 있고, 강의장도 있고, 여러분의 스폰서, 내가 설명하지 못한 거를 내 스폰서가 소개해줘. 그것도 시스템입니다. 레버리지예요. 내가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죠. 이런 엔잡 아카데미를 활용하는 것도 레버리지예요. 강의장에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직접 설명한 것보다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설명한 걸 더 잘 들어요. 내가 소개할 사람은. 신기하죠? 실제로 그래요. 지나가다 여러분들 지하철을 탔는데 내 친구랑 얘기해. 내 친구가 뭐가 재밌대. 넷플릭스에서 뭐 보래.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랑 옆자리에 누가 있는데 어떤 애가 야, 그거 봤는데 진짜 내가 본 것 중에서 최고다 하고 옆에서 막 앉아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봐요.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를 그냥 지들끼리 한 얘기를 옆에서 엿듣고 그 영화를 본다고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뭔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거를 내가 이 시스템에서 편승해서 나의 능력에 나의 능력의 최대치를 어, 활용할 수 있는 게 시스템입니다. 이런 엔잡 아카데미, 강의장,
스폰서, 그다음에 회사의 보상, 그리고 회사 자체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레버리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업 하다못해 어디에 가서 뭐예요? 요새 쿠팡에 가서 쿠팡 파트너스만 할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됩니다. 블로그 해야지, 뭐 해야지, 하다못해 제품 개발해야지, MD, 응? 선정해가지고 그거 해야지, 뭐 포장해야지, 택배해야지, 저기 뭐예요? 돈 거래하는 거, 그런 것도 회계 이런 거 다 해야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해야 될 거를 그 대부분은 누가 합니까? 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케터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예요. 지렛대 활용하는 거예요. 지렛대를 활용하니까 조금 편한 거죠. 지렛대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은 지금 생각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인 역량, 시스템,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받침대가 조금씩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져요. 이 옮겨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마케팅,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보상 플랜을 어느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내가 2배수로 가냐, 3배수로 내려가냐, 4배수로 내려가냐, 한 명 차이인데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다, 그러면 지렛대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아직 이게 경험이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아까 저 소개할 때 뭐 600억 운운하고 하던데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 월급을 모아가지고 600억을 받습니까?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600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 연봉이 지금 2억 정도 되잖아요. 대통령을 300년 해야 돼. 그 돈을 벌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레버리지 수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금액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케팅에서 도대체 레버리지가 뭔지 다양한 측면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이나 코인에만 레버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레버리지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위험한지까지 설명드렸어요. 예. 뭐 코인에서는 청산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거 잘못하면은 그냥 똑같은 레버리지인데도 그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해도 돈은 계속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근데 우리 마케팅에서의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내가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계속 시간과 돈을 바꾸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요새 같은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레버리지가 경제적으로 구하기도 힘들어요.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건물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뭐 융자 받고 뭐하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내 현찰 가지고도 건물을 사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이자를 내면서 내가 별로 소득을 많이 조금밖에 못 봐도 그 건물 가격 자체, 부동산 자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레버리지를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레버리지가 되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 받침대를 왼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렵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푹푹 가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라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권을 읽으면서 또 4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스폰서와 1대1 미팅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